자, 그러면 오늘 배우는 건 뭐냐?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건 뭐냐면 이제 창업자 스토리입니다. 창업자 스토리. 여러분 이제 홈페이지에 회사 소개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가 크지 않은 경우, 초기잖아요, 초기. 초기인 경우에는 그 브랜드 그 자체보다 창업자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이 고객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냐에 따라서 그 브랜드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냐 안 느끼냐가 또 갈려지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초기 사업을 할 때는 그 브랜드 자체보다 이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 누구지? 그 개인에게 조금 더 비중이 실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여야 돼요. 매력적인 창업자로 보여야지만 그 브랜드가 매력적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말로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브랜드 이미지를 고급, 카리스마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만약에.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을 할 때 창업자가 어떻게 보여야 돼요? 친근하게 다가가야 돼요? 아니죠. 창업자도 브랜드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고급스럽고 약간 카리스마 있게 비춰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브랜드는 약간 친근하게 다가가는 이미지야. 그러면은 창업자도 어떻게 비춰져야 돼? 친근하게 비춰져야 돼요. 인스타그램에서 갑자기 어떻게 해야 돼? 명품 사고, 카리스마 있게 보이고,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브랜드 이미지와 그 인지 부조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브랜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요. 브랜드의 이미지를 제대로 각인시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 초기에는 물론 나중에도 마찬가지지만 창업자의 이미지와 브랜드의 이미지는 동일시 되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창업자 스토리를 배우는 이유는 뭐다? 창업자가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매력적인 캐릭터로 비춰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스토리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서 활용을 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회사 소개, 홈페이지 회사 소개라든지,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맞죠? 또는 광고 영상을 찍거나, 브랜드 광고를 찍거나, 그럴 때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틱이라는 책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읽어보신 분들은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 이제 마케팅 책 시작을 하게 되면은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니까. 근데 이게 상당히 유명한 책이긴 한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이거를 이제 실제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부단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니까. 책이란 게 다 그런 건데 원래. 자, 사람들의 반응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만일 당신이 논의를 벌인다면 당신은 청중들에게 당신의 논제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토론하고 비판하고 반론을 제기하라고 부추기는 셈이다. 이 말은 뭐예요? 논의를 벌이지 말라는 뜻이죠. 논의를 벌인다는 건 뭐예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TV에서 100분 토론 같은 거 하잖아요. 보신 분들 있으시죠? 100분 토론 같은 거 보게 되면 어때요? 거기서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다가가요? 아니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가가요? 이성적으로 다가가죠? 상대방한테 말할 때 뭐라 그래요? 합리적으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맞죠? 근데 그거 듣고 있는 사람은 수긍해요, 바로? 아, 맞습니다. 당신 말이 다 맞아요. 이래요? 다 반박하죠? 어떻게 해서든 비판을 합니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설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일단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판할 거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할 때 고객들에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성분 보십시오. 다른 것과 비교를 해보세요. 통계적으로 비교를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물론 그런 업종도 있지만, 그런 게 필요한 업종도 있지만, 일단 그렇게 다가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은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어떻게 다가가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논의를 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이거 제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 감정. 맞죠? 자, 그래서 스토리는 논리적인 반박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애들한테 뭐라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야, 공부 열심히 해야지만 너네가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어. 이렇게 아무리 합리적으로 말해줘도 맞는 말이죠, 이게. 맞는 말이지만 그거 애들 듣고 있으면은 공부 열심히 해요? 아니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한 귀로 흘리죠? 그거 뭐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가 될 겁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 딴 데서도 말씀을 드린 건데 어떤 지질이도 공부 못하던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예를 들어 남자라고 해볼게요. 이쁜 여성을 만나고 좋은 직장을 가져서 맞죠? 사람들에게 선망받는 대상이 되고 누구나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뭐 스포츠카 타고 서울의 강남에 살고 그런 이야기를 들려줘봐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줘봐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것처럼 씨알도 안 먹히진 않겠죠. 맞죠? 그러니까 스토리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를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야, 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야 돼.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애들한테 후자처럼 교육을 하죠. 스토리를 통해서 교육을 합니다. 맞죠? 그 스토리를 듣는 애들은 비판 의지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냥 스토리니까 듣고 있는 거죠. 아, 우리도 거북이처럼 뭐 해야 되겠다? 묵묵하게 걸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 이 스토리는 잘못된 걸 거야. 뭔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스토리는 그런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굉장히 강한 파워풀한 이유는 비판 의지를 불러오지 않기 때문에 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말하게 되면은 스토리를 통해서 감정을 자극해서 말을 하게 되면은 고객들은 비판 의지를 갖지 않아요. 그냥 듣고 있는다라는 겁니다.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기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맞죠? 기억도 잘 나요. 우리 스토리들은 다 기억하고 있죠? 영화도 보고 나면은 기억을 하죠? 왜? 스토리니까. 응? 옛날 전래동화 이야기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옛날에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해줬던 그런 이야기들 있죠? 합리적인 이야기들. 스토리가 안 낀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거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스토리가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스토리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봐봐요. 이 얼마나 비판하고 싶은 눈이 가득합니까, 이거. 맞죠?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스토리를 써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토리는 감정을 부르고 행동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행동을 부른다. 여기서의 행동은 뭐가 되겠습니까? 구매가 되겠죠? 구매. 그래서 스토리는 감정을 부르고 행동을 불러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고개를 끄덕이게 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의 고개를 끄덕이게 할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행동까지는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마케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구매는 무엇으로 인해서 발생을 해요? 감정으로 인해서 발생을 해요. 아, 저거 사고 싶다라는 감정이 들어야지만 그 이후부터 합리적인 게 먹히고 맞죠? 여러분들의 그런 논리가 먹히게 되는 것이지 사고 싶다라는 감정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거기다 대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이게 좋다. 이런 거 해봤자 전혀 먹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해볼게요. 부모님께 연락을 자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요. 부모님의 삶은 유연하기 때문이에요. 언제까지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잖아요. 둘째는 저희를 아무 조건 없이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지만 부모님의 사랑은 공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연락을 해드려야 돼요. 셋째, 연락은 돈이 들지 않아요. 몇 분 그거 버린다고 해서 아깝습니까? 부모님께 연락 드리는 건데 자, 여러분들 공짜잖아요. 연락 드립시다. 넷째, 그것이 자식된 도리입니다. 우린 유교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다 해보세요. 그럼 이거 듣고 있어요? 저 새끼 잔소리한다. 쓸데없는 소리한다.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 맞죠? 그렇게 될 겁니다. 야, 너는 그럼 자주 하냐? 야, 그런 소리를 해? 바로 이렇게 짜증이 나고 반박을 하게 되고 비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하나 영상을 틀어드릴게요.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와보시죠.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죠.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자, 어떠십니까? 영상을 보셨죠? 저는 이 영상을 강의 때 자주 트는데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자동 눈물 버튼이에요. 예, 이 영상만 보면은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꼭 아버지에게 연락 한번 드려야겠다. 그리고 실제로 드리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눈물 살짝 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지금 당장 핸드폰을 켜서 연락을 드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어때요? 이 영상을 봤을 때 비판 의지가 듭니까? 잔소리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감정이 밀려들게 되고 이게 스토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다? 비판 의지가 꺾이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렇게 하나의 스토리를 들려주고 감정을 유발하는 것이 훨씬 더 파워풀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창업자 스토리.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배운다. 자, 고객과 감정적 공감을 통해서 신뢰를 높이는 거예요. 이 감정적 공감. 제가 저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조력자로 비춰지기 위해서는 권위도 필요하지만 또 뭐가 필요해? 공감도 필요하다. 공감을 발생시키는 요소들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고 우리가 고객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제스처와 표현을 해주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창업자가 지금의 타겟 고객과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고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감정적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만드는 방법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행동을 발생시킨다. 왜? 감정은 행동을 발생시키니까.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봤었죠. 끌리는 스토리의 플롯은 정해져 있다. 주인공이 나타나고 주인공은 항상 뭐에 직면해요? 문제에 직면하죠. 주인공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또 뭐 꼭 이루고 싶은 게 있죠. 근데 꼭 혼자 해요? 아니면 누군가 등장해요? 누군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이게 조력자입니다. 조력자. 꼭 사람이 아닐지라도 주인공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거나
도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요소가 반드시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력자를 만나서 조력자가 뭐 계획을 제시를 해주고 뭐 행동을 촉구하고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뭐 실패해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실패를 극복하면서 성공을 하는 스토리. 대부분의 우리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런 플롯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영화 전체에 다 깔려있지 않다 할지라도 일부에는 반드시 깔려 있어요. 뭐 새드 엔딩이 있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자, 그거를 조금만 바꿔봤어요. 우리가 이제 창업자 스토리에 맞게끔. 자,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주인공이 고객이 아니에요. 왜? 창업자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은 창업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도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꿈이 있고요.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요. 근데 문제를 직면하게 됐어요. 그런데 기존의 것들로는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보게 되고 그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게 되고 그 노력들로 인해서 우리는 실패를 극복하게 되고 성과를 내고 성공을 하는 스토리. 자, 이 플롯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창업자 스토리를 만들게 될 겁니다. 지금 뭐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이제 천천히 갈 겁니다. 오케이,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창업자 스토리 설계 6단계입니다. 6단계.